광주 전남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작된 백신 1차 접종은 다음 달 초쯤 마무리됩니다. 앞으로의 백신 접종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북부시 보건소 하당지소 팀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신 접종 장소가 변경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행복 프로젝트 기획, 오늘은 가업처럼 3대를 이어 전통 한과를 만들고 있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날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첫 접종이다 보니 긴장과 기대,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요양원에서도, 여수의 체육관에서도, 그리고 완도의 섬마을까지 접종장이 마련된 광주 전남 81곳에서 예방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이라는 긴장과 설렘 속에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은 차례차례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면회 금지 때문에 1년 가까이 가족도 만나지 못했던 입소자들의 소감은 남달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맞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생활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일했던 종사자는 백신이 다시 가져다줄 행복한 일상을 꿈꿔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여기 부임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하고 회식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일단은 직원들하고 회식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대체로 순조롭게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속 대응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역학조사관, 또 민간 임상의사, 또 전문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중증 이상 반응 발생 시에 시군에서 신속히 신고를 받아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여전히 콜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 첫 백신 물량은 바다 건너 섬까지 옮겨져 육지와 가까운 곳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섬 주민들까지 접종이 확대되면 현재 방식으로는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신원 확인과 발열 체크를 마친 요양병원 직원들이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 장소로 들어섭니다. 몸에 안 좋을까 봐 걱정도 되고 일상생활로 이렇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로. 곧이어 순서대로 의사의 문진이 시작되고 오늘 뭐 특별히 아픈 데 있거나 아니면 원래 뭐 알레르기 이런 건 없지요. 간단히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뒤 자리를 이동해 곧바로 백신을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오늘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도 요양병원 종사자 등 1,900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동안 노심초사 우리 어르신한테 피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백신 맞게 돼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상 반응도 없어서 기분도 괜찮다는. 도내 우선 접종 대상자는 16,000여 명으로 각 지자체는 다음 달 초까지 이들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순천의료원 등 도내 코로나19 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도서지역 주민,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한 접종 방식은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섬이 160여 곳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는 섬 지역 보건지소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병원선도 접종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섬직을 찾아가서 이렇게 접종할 수 있는 것을. 한편 접종을 마친 직후 일부에서는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상태가 금방 호전돼 의료진 확인 후 곧바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작된 1차 접종은 다음 달 초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쯤 접종을 받을까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순차적으로 접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실은 차량이 호남 권역 접종센터인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한 채 4시간여 만에 무사히 도착해 입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백신은 다음 달 3일부터 호남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들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21곳, 전남 7곳의 치료기관 의료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 이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요원, 노인 장애인 시설, 65세 이상 노인 등의 순서로 접종이 이어지고 일반 시민들은 오는 7월부터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는 1분기 접종 진행되는 거 보시고 또 접종이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좀 보셔서 추후에 본인의 차례가 됐었을 때 접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차 접종을 받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은 8주 뒤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다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희망하는 전 국민에게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백신 확보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 하당 보건지소 팀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A팀장은 지난 9일 식사를 같이 한 전남 84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진단검사에서 양성 통보를 받았는데 다행히 A팀장과 접촉한 135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하당 보건지소 직원 19명은 2주간 자가격리를, 목포시 보건소 직원 14명은 자가격리에 48시간 이후인 28일부터 능동감시 대상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목포시는 백신 접종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요양시설 종사자 백신 접종 장소를 하당 보건지소에서 목포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3월 2일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는 우리 실내체육관 백신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지역 행복 프로젝트 기획 우리 가게 우리 기업을 찾아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가업처럼 3대를 이어 전통 한과를 만들고 조청을 다리는 곳을 소개합니다. 영세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전통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찹쌀로 만든 한과 바탕을 기름에 넣자 빵처럼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노릇노릇 익은 한과 바탕에 조청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뒤밥과 깻가루 등을 입히자 고소한 한과가 완성됩니다. 장흥에 사는 최이섭, 김춘자 씨 부부. 3대째 대물림으로 집에서 한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통과 수제라는 표현대로 한과를 만드는 공정은 그야말로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또 소비자들이 먹어보면 진짜 이게 진짜 맛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보고 보람 있게 해야지. 시장에서 파는 물엿이나 감미료를 쓰지 않고 한과를 만드는 대부분의 재료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설탕이나 물엿 전혀 그런 거 안 쓰고요. 저희는 그냥 농산물로 이렇게 다 직접 과자도 찹쌀로 만들고 조청도 집에서 쌀로 과가지고 가마솥에 과서 직접 옛날 전통 방식으로. 조청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조청 맛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도라지 조청도 만들어 한과와 함께 전화 주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부부가 만들고 있는 한과와 조청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옛날처럼 또 한과도 덜 나가고 또 인건비도 자꾸 오르고 자재값이 다 올라서 힘들어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결돼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과를 만드는 데 힘이 붙인다는 노부부.
하지만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노부부의 한과 사랑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구례에 반달 가슴곰 보호시설이 들어섭니다. 구례군에 따르면 환경부가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구례군을 반달 가슴곰 보호시설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례군 황전리 일대에는 오는 2024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야외 방사장과 사육장, 의료시설 등을 갖춘 반달 가슴곰 보호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정한 전국 마을기업 152개소 가운데 전남이 가장 많은 19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목포 시네마 MM과 순천 월등과수 영농조합법인 등 13곳이며 마을기업 가치 실현과 운영 성과가 뛰어난 곳에 주어지는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도 6곳이 지정됐습니다. 마을 기업에는 경영 컨설팅과 인건비, 운영비 등 3년 동안 최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평 자동차 극장이 개장 20여일 만에 누적 관람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한평 자동차 극장은 호남권에 조성된 세 번째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2개관에서 180대 차량의 동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한평구는 개장 한 달과 누적 관람 차량 1,000대 돌파를 기념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요술 램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 무한영암 신안 서삼석 의원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서삼석 의원이 3억 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갑 주철현 의원이 1억 3,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남 지역은 목포 김원희 의원 1억 5천만 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의원 1억 4,400만 원, 해남 완도 진도 윤재갑 의원 1억 5천만 원,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계호 의원 2억 9,900만 원 등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엽총이 발사돼 60대 엽사가 손가락에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유해 조수를 처리하는 엽사 A씨가 엽총을 반납하기 위해 여수의 한 파출소로 가던 도중 갑자기 탄환이 발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에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내일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충남 아산FC와의 개막전은 오후 4시에 시작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전체 좌석의 50%에 해당하는 2,000석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드래곤즈는 지난 시즌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반드시 1부 리그로 승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목포시 의료원이 지난 1년여간 작업 끝에 발간한 목포시 의료원 123년사는 393쪽 분량으로 역대 원장, 운영기록, 문헌, 사진 등 1897년 목포왕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의료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목포 1호 초등학교 통학로에 전남 최초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책가방에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를 설치해 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스쿨존 자동 인식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0곳 등 2026년까지 전남 모든 시군의 CCTV를 경찰, 소방과 연계하는 통합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포시와 목포복지재단은 올해도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 6천여 벌을 시내 27개 중고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오는 5월 11일부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흥소방서는 지난 22일 탐진강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인 고니가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포획한 뒤 야생동물 구조협회에 인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 환영식이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1개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는 서울 지역 초, 중학생은 모두
82명이 참여해 오는 3월부터 순천과 화순, 강진 등 전남 지역 20개 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전남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위원회는 오늘 여수에서 10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전남과 경남지사, 여수시장, 하동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공동운영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또 남해안 남증권 총회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지역 공동현안인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건의문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5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 이유 등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과 입증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마지막 준비 기일 이후 관련 형사 재판과 5.18 진상조사위 조사 등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이 중단됐었습니다. 민사소송은 5.18 왜곡과 관련자들의 명예훼손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모임 희망 2 포럼이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희망 2 포럼은 오늘 오후 상임대표에 김진우 전 한국 JC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등 창립 총회를 갖고 광주 전남 지역 경제계, 법조계, 학계 등 인사들 550여 명이 참여한 이 지사 지지 모임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 포럼은 광주 전남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개발 연구소 역할을 해 추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보궐선거 과열 양상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4월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새로운 정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당원과 시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순천 1선거구 도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다음 주 재공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기록이 없거나 자료가 부족해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하고 묻혀져 있는 독립유공자를 발굴합니다. 전라남도는 1단계는 일제강점기 각종 문헌과 범죄인 명부가 있는 3.1운동에 집중하고 2단계는 1895년부터 1910년까지 한말 의병, 3단계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록원 집행원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의병과 3.1운동 관련 미서훈자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